앞에서 봤던 내용들은 우리 여기 단원에서 개념 이 앞에 나왔던 게 끝이고요. 뒤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좀 미리 알아둬야 되는 개념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따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앞에서 등속 직선 운동 하나 했었고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하나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등가속도 운동 빠져 있을 텐데, 빠져 있는 부분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빠져 있는 부분 적어주면 돼요. 자, 등속도 운동이 있고 등가속도 운동이 있는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와 힘이 작용할 때가 있다. 즉,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얘기할 때,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얘기할 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에서 나타나는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연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즉 등가속도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은 등속도 운동에서 나타나는 값들, 등가속도 운동에서 나타나는 값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가속도 시간. 자, 내가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를 재볼 거야. 물체의 가속도를 재볼 거야. 자, 가속도 곱하기 질량은 힘이라고 했어요. 근데 등속도 운동은 힘이 0이야. 그러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 중에서 누가 0일까요? 1번 질량이 0, 2번 가속도가 0. 질량이 0인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다.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이 0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에요. 즉, 가속도가 0의 값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등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0이래. 자, 그렇다는 얘기는 속도가 변한다는 거야.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다. 내가 처음에 어떤 값이 나왔어. 그럼 그 값 그대로 쭉 이어진다.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다. 자,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그거 했던 거 기억나요? 거속시. 거속시 기억나요? 거속시. 거리,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다. 자, 얘가 지금 일정해. 그리고 얘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일정하게 증가한다면, 시간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면 거리는 어떻게 돼요? 거리도 일정하게 증가하겠네요. 언제? 등속도 운동일 때.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일 때. 즉,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위치가 일정하게,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일정하다. 기울기가 일정하다. 자,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였어요. 맞나요? 네?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였어요. 네. 지금 여기 따로 어디에 적을까? 여기에 적을까? 기울기는 가로 변화량 세로
이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본다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어떤 시간 동안 내 위치가 변했대. 움직였다는 얘기네. 즉 속도가 되고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어떤 시간 동안 속도가 변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속도 변화량. 앞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시간 동안 속도가 변했대. 시간 분의 속도는 가속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따로 없어요. 기울기.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힘이, 즉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일정한 값으로 나타나. 근데 보통 이 친구는 변하지 않아. 질량은 일정해. 그럼 가속도는 일정할까요? 네.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도 일정하다.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일정해서 일정한 값으로 쭉 나타난다. 자, 두 번째. 가속도가 일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즉 기울기가 일정해야겠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했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했어. 기울기가 일정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직선 형태로 나타나죠. 어떤 직선? 기울어진 직선 형태로 속도가 나타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어진 직선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기울기가 일정한 모양이 나타나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등가속도 운동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근데 얘를 기울기를 어떻게 잴 거냐? 좀 재기가 까다롭겠지만 뭐 어떤 시간 동안 위치가 변한 정도를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은 정해진 간격으로 변화량을 나눠 가지고 계속해서 속도를 재주어도 되겠네요. 자, 얘는 계속해서 기울기가 증가하는 모양이 되는데 어떠한 형태가 되냐? 주로 위로 증가하는 형태 또는 아래로 감소하는 형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다. 그냥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면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면 위치 시간 그래프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면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는 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네. 이해됐어? 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 해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해석을 해주자면 내가 시간 0초일 때 0m에 있었어. 그리고 시간 10초일 때 100m에 있어. 그리고 움직이는 속력이
지금 여기는 10m/s잖아. 자, 10초 뒤에 내 속력이 10만큼 변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대. 또는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궁금하대. 이런 경우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예들을 이용해 공식을 3가지 얻어냈어요. 지금 여기에는 공식이 4가지 있는데 일단은 하나, 둘, 셋 해서 3가지. 1, 2, 3 해서 3가지. 이 3가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주고주고 써요. 그래서 지금 미리 알아가두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가속도. 우리 가속도 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은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뭐였다고요? 뭐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 그러면은 걸린 시간, 지금 걸린 시간 저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걸린 시간이 t라고 돼 있어. 그래서 t분의 1을 곱해줄 거야. 어디에? 속도의 변화량에. 자, 속도의 변화량은 어떻게 계산해 주냐? 나중 빼기 처음. 즉 나중 속도, 변한 속도랑 변하기 전의 속도를 빼줄 거야. 변한 속도에다가 변하기 전의 속도를 빼줄 거야. 그럼 여기서는 나중 속도가 뭐 V2라고 돼 있고 처음 속도가 V1이라고 돼 있네. 그럼 이 녀석이 가속도가 된다. 즉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를 양변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해주면은 양변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가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자, 어떤 시간 동안 가속도가 작용했어. 내가 1초 동안 10만큼 작용했어. 그러면은 내 속도가 나중 속도에다 처음 속도 뺀다. 즉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 정도 되더라, 속도가 얼만큼 변하더라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속도가 10이야, 1초야. 그러면은 속도는 플러스 10만큼 변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게 1번입니다. 좋습니다. 다 적었나요? 다 적었어? 왜 안 해? 아니, 이거 안 적어도 돼요? 네. 그럼 이거만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요? 왼쪽에 네. 왼쪽에 있는 거 보고. 네. 자, 이거 뭐예요? 이거요? 나중 위치, 이거는요? 처음 위치,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평균 위치. 네. 무슨 말이에요, 이건? 위치. 위치? 봐, 모르잖아. 적어야죠. 적으세요. 설명만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계속 설명을 해줄 수 없으니까 너가 외우려면 좀 적어야.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야 외우지. 그만 따져. 네. 선배들은 다 열심히 적었는데 너만 안 적어도 돼. 진짜. 이거 왜? 그럼 선배들은 못 외워서 적었어? 네. 아니죠. 너도 적으면 돼. 그렇죠? 자, 어느 정도 됐으면은 진작에 적겠습니다. 지금 그거 안 가져왔나? 하고 있어봐요, 쌤. 목좀 봐라.
좋습니다. 자, 2번. 2번은 지금 사실 원래는 굳이 소개를 안 하긴 하는데 평균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속도가 계속 변하고 있죠. 속도가 계속 변하고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를 이동했고 걸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걸린 시간이 걸린 시간이 10초래. 그러면 내가 속도가 변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얼만큼 움직여서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결국 속력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쵸? 값이 정해진 속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속력이 변해도, 그러니까 속도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속도가 작용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어떤 속도인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이 속도로 움직인 것처럼 볼 수 있다. 변하지 않는 평균 속도의 평균으로 움직인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주냐? 말 그대로 평균 속도예요. 자, 여러분 평균 구할 줄 알죠? 어떻게 구했어? 2분의 1 하고 속도 두 개의 속도를 더해서 평균을 내면 돼. 말 그대로 평균을 내면 돼. 근데 여기서 속도 1은 처음 속도고요. 여기 속도 2는 나중 속도예요. 즉 처음의 속도랑 나중의 속도를 더해서 평균을 내면은 그것이 평균 속도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정지에 있어가지고 0m/s, 내가 나중 속도가 10m/s로 변했어. 그럼 내 평균 속도는 0 더하기 10 나누기 2, 5m/s. 내 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초속 5m의 속력으로 움직인 거랑 똑같다. 자, 평균 속도가 같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거리 나누기 시간 하면은 속력이 되더라. 이동 거리 또는 아니면은 움직인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 위치의 변화량을, 이동거리 또는 위치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이 평균 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속도 V라고 하는데 평균을 위에다가 짝대기를 그어서 표현해요. 가려지나요, 많이? 가려졌어요? 그래요? 평균 속도는 짝대기를 그어가지고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을 이용해주면은 2분의 1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자, 오른쪽은 이동거리 또는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시간으로 나눠주는데 걸린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또는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라. 좋습니다. 이런 위치 변화량을 두 글자로 줄여서 변위라고 해요. 두 글자로 줄여서 변위. 변화, 량, 위치. 자, 평균 속도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고 변위를 구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위치를 몰라. 하지만 속도 두 개를 알고 이거 두 개를 알고 걸린 시간을 알면
이거 구할 수 있겠네. 그치? 내가 이거 두 개를 알고 얘를 알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를 알아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0초, 여기서 10초, 여기서 0m/s, 여기서 10m/초. 그러면은 평균 속도는 5가 나오고 10분의 땡땡이 5가 돼야 된대. 그러면 땡땡은 50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용해서 내가 모르는 값을 구할 수 있다. 근데 결국 그것은 여기서 구한 거랑 일맥상통이라서 저기 위에서 평균 속도 구한 거는 밑에 있는 변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다 적었으면은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평균 속도는 위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치 변화량, 변위는 결국 변위, 위치 변화량은 평균 속도에다가 뭘 곱한 값이랑 똑같은 거? 걸린 시간. 걸린 시간.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한 값이랑 똑같다. 내가 위치가 변한 정도는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한 거랑 똑같다. 자, 그런데 이 평균 속도 구했던 것 중에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나중 속도라고 하는 값과 가속도에서 구했던 것 중에 나중 속도를 보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의 변화량을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속도 변화량을 더한 값이잖아. 나중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의 변화량을 더하는 거잖아. 근데 평균 속도는 2분의 1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였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걸린 시간.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나중 속도를 대입을 해주면 처음 속도 더하기 2 더하기 속도의 변화량 곱하기 2분의 1 걸린 시간. 그래서 2분의 1, 2 서로 지워져서 처음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처음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이 나오고요. 처음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이 나오고요. 여기서 속도 변화량에다가 걸린 시간의 절반 또는 속도 변화량 절반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해준 거랑 똑같다. 자, 이거 보니까 사실 잘 와닿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볼 겁니다. 자, 여기 사다리꼴이 있어.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여기 길이가 6cm. 자, 여기 길이가 4cm. 자, 여기 길이가 8cm라고 할게요.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4 더하기 8. 즉, 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4 더하기 8 나누기 2 곱하기 6. 그쵸? 다른 하나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4 곱하기 6
더하기 8 빼기 4. 즉 삼각형의 넓이를 하나 따로 구하는 거죠. 4 곱하기 6의 2분의 1. 즉 사각형 넓이 하나, 삼각형 넓이 하나, 또는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이용하는. 그쵸? 근데 지금 이 사다리꼴이 어떤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값이에요. 그래서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를 2로 나눈 값은 평균 속도였고요.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으로 곱해주면은 위치가 얼마나 가는지 합니다. 또는 처음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 곱하기 2분의 1 걸린 시간, 삼각형 넓이. 즉 속도 시간 그래프 아래에 있는 면적이 뭐다? 변이라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 아래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속도가 얼마래? 아무런 값이나 얘기해봐요. 뭐 1이래. 처음에 1이래. 그리고 5초 동안 얼만큼 변했냐면 10만큼 변해서 11이 됐대. 자, 그러면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죠. 그쵸? 여기 길이 11, 여기 길이 1, 여기 길이 5래. 그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6 곱하기 5 하면 30이네. 그렇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넓이 구하는 문제로 바꿔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약간 어려워 보이는 녀석들을 그래프로 그려서 해보면 좀 더 깔끔하게 대입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종합. 이 녀석은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유도하는 과정은 그냥 생략할게요. 이 친구는 따로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얘는 언제 쓰이냐? 보통 시간을 모를 때. 자, 가속도가 10, 높이가 5m 변했어. 가속도가 10, 높이가 5m 변했어. 그러면은 왼쪽은 2 곱하기 10 곱하기 5, 즉 100이 돼요. 아,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이 100이 되겠구나 라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등속도 운동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가속도 곱하기 가속도는 0이고 평균 속도는 나중 속도랑 처음 속도랑 다 똑같고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 그래서 설명을 따로 안 할게요. 자,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 지읒 치읒 빼고 한번 풀어보세요. 지읒 치읒은 설명이 필요해요.